여러분 안녕하세요. 풋포트 신간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저는 참 일단 우리 라인업 봤을 때 3백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도 나오거든. 그렇죠. 3백이 정말 의도를 된 거냐 아니면 뭐 3백이 좀 급조된 거냐 네. 또 3백에 대한 결과를 놓고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3백을 딱 처음 쓴다 그랬을 때 우리 동훈 기자가 우리한테 미리 좀 얘기를 해줬잖아. 네. 오늘은 3백입니다 하고 봤는데 진짜 3백이더라고. 좀 어땠어? 3백 딱 보고. 저는 지난 라이브 할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되게 전술적인 플랜 A가 되게 확고한 나쁘게 말하면 진짜 고집일 정도로 좀 그런 감독이라서 사실 톱손도 기대를 안 했고 저는 3백도 기대를 안 했거든요. 어차피 경기력이 안 좋아도 풋백으로 나올 거고 조기성 선수도 끝까지 믿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한 거에 어떤 또 근거는 16강 토너먼트라는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제 진짜 패배하면 끝이기 때문에 이 감독이 그거를 틀까 했는데 그거를 틀었고 전반전 내용을 뭐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리적인 운영을 어쨌든 했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팬분들도 아마 좀 나눠지겠지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어쨌든 후반전 직후에 이제 실점을 하다 보니 우리가 전반전에 잘 이끌었던 거를 후반전까지 이어가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평가하는 데는 조금 또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3백을 그러니까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대회전부터 썼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선수들도 물어봐도 네. 김영건 선수도 3백에 대해서 당연히 한 축을 담당했으니까 봤는데 좀 준비 시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짧은 준비 시간 동안 그 최선을 다했다라는 표현을 했고 설령 선수도 비슷하게 좀 본인 포지션이 보통은 풀백 보잖아. 그렇죠. 측면이었죠. 울산에서도 좌우를 보긴 하지만 윙백을 본 적은 없고 물론 뭔가 예전에 공격 출신이라는 건 당연히 있지만 윙백 자체가 처음이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좀 어색함이 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좀 준비 시간이 좀 짧았다는 얘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대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좀 준비를 했다라고는 했는데 그 사실은 크리스 감독이 말레이시아전 사실 3골을 먹은 게 사실은 좀 충격적이긴 한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3백을 쓴다라고 할 때 놀라기도 했고 근데 나는 놀라움 이렇게 갑자기 파격적으로 변하는 조기성도 없네. 그리고 심지어 왜 처음에 섭회가 실수해가지고 명단을 잘못 보내가지고 김진수 거기에 김진수까지 있으니까 야 이거 클린스만이 어디 뭐 페이스북 뭐 하고 날른 거니까 펜코 본 거 아닌가 저 그 생각했거든요. 너무 이게 확 변하고 근데 물론 김진수 선수는 아니라 설령우 선수가 이제 원래 약간 실수가 있었던 거고 네. 그래도 지금 박용우가 빠지고 또 조기성이 빠지고 3백을 썼을 때는 사실은 엄청난 파격적인 변화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좀 불안했던 건 그 클린스 감독 그 헤르타 베를린 마지막 경기가 마인츠전인데 그때도 워낙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 국유지체라고 하나? 네. 그런 걸로 3백을 썼다가 망했거든. 아, 그 경질되기 바로 직전 경기가. 그 마지막 경기가 그거하고 페이스북하고 나른 거 아니야. 그때 3백을 써가지고 마인츠한테 처발렸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불안하다. 아 이거 빌드업이었나.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 자체가 기본적으로 뭔가 3백을 썼을 때 그 월드컵 2002년 월드컵 이후는 그 뒤로는 계속 지금 우리가 폭백을 가져가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성공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됐는데 어쨌든 장단점은 좀 확실히 있었던 거야.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 이 3백 썼을 때.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전반전으로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안정감은 갖췄다라는 거는 조금 고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중앙에서 딱 받쳐주고 김영건 선수가 왼발로 이제 딱 빌드업 시도해주고 정수현 선수가 이렇게 또 후반 가동해주면서 빌드업이나 어떤 수비력 이런 거에 대해 있어서 안정감은 어쨌든 좀 더 부여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위로 올라가고 중원에 이제 황인범 선수랑 이재성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어쨌든 실험 아닌 실험? 두 선수의 조합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런 것도 좀 고무적이었던 긍정적이었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긍정적이라는 거는 우리 이 센터백 3명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 그쵸. 그러니까 일단 김민재가 중앙에서 조율도 해주면서 또 나중에 그 스위퍼 역할도 하잖아. 내가 자꾸 홍명보 감독 얘기를 자꾸 하는 건데 쓸어주는 것도 다 해주고 만약에 김영건 선수가 뚫리면 바로 김민재 커버 아니면 정승이 뚫리면 바로 커버 좌우 윙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김민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역할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체력적인 부담 더 줄어들 수 있어. 왜냐면 일단 두 센터백이 있기 때문에 하고 모자라는 것만 좀 채워주는 유형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3백 이 3명의 센터백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라는 걸 느꼈고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이 중원이 계속 벌어지는 거에 대한 해답.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전 3골 먹힌 게 아마 크리스 감독 입장에서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 감독이 좀 특이한 게 이게 코치가 공격 코치와 전술 코치가 달라서 그런 느낌도 가끔 가져가기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득점이 잘 안 나오잖아? 이 감독은 4명 공격수를 넣어버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숫자로 너 압도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뭔가 느낌으로. 이렇게 막 밸런스를 잡고 막 이렇게 부분 전술 이런 패턴 플레이 이런 것보다는 공격을 해야 되네. 흥미 살려야 돼. 오케이 투토. 그리고 좌우 희찬 강인 다 들어가 이런 느낌이고 수비가 필요해. 포백이 그러면 우리 5백 이런 느낌.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좀 늘리는 거에 좀 너무 중점을 두지 않았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3백 운영에 대한 3백 운영에 대한 일단은 이 세 명의 센터백이 워낙 퀄리티가 좋았고 사우디의 그런 역습을 잘 막아낸 거는 고무적이나 네. 어쨌든 전반 막판에도 위기가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실점을 했단 말이야 먼저. 그렇죠. 그리고 포백을 바꿔서 또 우리가 또 경기를 주도했고 그런 걸 봤을 때 어쨌든 클린스 감독이 그래도 다행인 거는 반응이 좀 빠르다는 거. 그러니까 계속 우리 손흥민 원톱 한번 써봐야 된다. 어떻게 썼잖아. 그리고 이기재 뺐잖아. 3백도 해봐야 되는데 쓰리백도 해봤잖아. 그리고 박용우 좀 불안하다 뺐잖아. 네. 그러니까 반응 자체는 좀 빠르거든. 네. 그리고 황희찬 필요가 쓰잖아. 그리고 조규성 뺐는데 또 빼잖아. 근데 그게 뭔가 좀 이게 좀 아쉬움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합적으로 잘 안 되고 아마 3백 같은 거는 타드리 코치 역할이 좀 크지 않았을까. 워낙 2002년 월드컵 네. 멤버 경험을 하기도 하고 수비 전술은 좀 타드리 코치가 좀 많이 담당하고 공격 전술을 좀 헤어초크가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 3백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마 차드리 코치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싶어요. 어쨌든 그런 거에서 이제 봤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거는 뭐 그래도 안정감을 조금 찾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나마 어쨌든 한번 해봤으니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또 3백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경기 손흥민 선수가 좀 뭐 품격을 보여줬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 뭐 선수 사우디 선수들 다 일일이 또 뭐 하고 팬들 다 인사드리고. 근데 그게 우리한테 놀라운 일이 아닌데. 이게 사실 손흥민 선수의 어떻게 보면 디폴트 우리는 이제 익숙한 거죠. 뭐 토트넘에서도 많이 봤고 국대에서도 많이 봤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끝나고 어떤 사우디 선수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안아주고 다독여주는 모습과 이렇게 원정 팬, 그러니까 사우디 팬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인사해주고 이래주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동 팬들한테. 그리고 외신들이 볼 때도 손흥민 월클인데 성격 더럽게 좋네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우리는 그거 되게 익숙하거든. 그렇죠. 손흥민 선수는 항상 어쨌든 우리는 먼저 플래시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잖아. 손흥민이 이강인이거든 보통. 그쵸. 그러면 보통 골을 많이 넣는 게 손흥민이니까 플래시 인터뷰를 보통 방송사들이 대부분 주장이자 또 에이스니까 역할을 네. 많이 하는데 하고 뭐 다 돌면서 인사 네.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한데 근데 그거 외신자들 보면 좀 특이하대. 그게 뭐 여러 손흥민 선수의 어떤 뭐 미담 이런 게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또 어제 경기력에 또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선수가 있다는 거는 진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품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손흥민 선수가 또 잘 해내주지 않았나. 사실 월드컵 갔을 때 카타르 갔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막 그러니까 해리케인이나 음바페 이런 선수들은 음바페는 진짜 개빨라. 경기도 빠른데 네. 퇴장도 겁나 빠르다. 바로 쌩!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씩 웃으면서 네. 나 음바페 바로 앞에 있는 음바페 음바페 켈리안 했더니 가. 케인은 싸가지가 없네요.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걔네들은 일상. 그리고 케인도 나 케인은 인터뷰 하고 싶잖아. 영어도 대충 그쵸. 되고 또 손흥민의 친구 아니야. 너무 반가우면 해리케인 내가 막 했단 말이야. 스트라이드 이로 가. 근데 다가 소리는 했네요. 소리는 했어. 네. 다가. 근데 우리 선수들은 3-4번씩 해. 특히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방송 인터뷰 한번 먼저 주간 방송 먼저 하지. 또 기자들 한국 기자들도 또 그때 사람 겁나 많으니까 2번 해야 돼. 한 번 하고 또 해. 근데 한 번은 저 또 어떤 어디인지 모르겠어. 뭐 아프리카 또는 유럽 쪽 여성 기자인 것 같은데. Hey, Sonny, my soul, my 뭐 나의 소원.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기에는 그런 느낌이야. 네. 나의 소원은 인터뷰만 해줘 기자인데. 손흥민이 처음에 협회 관계자가 안 된다. 우리 흥민이 지금 3번 했다. 가야 된다. 또 흥민이 그럼 짧게 3개만 치면 받을게.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유럽 외신 기자들이 싹 몰려. 그러니 끝났다? 하고 나한테 너 손이는 원래 저렇게 인터뷰를 많이 해? 우린 기본 3번이다 했더니 야 니네 좋은 주장을 둔 거다. 그때 걔가 영국이었거든? 네. 우리 K는 안 해.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K는 왜 안 해? 그랬더니 원래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거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네요. 자연스러운 거야. 특히 월드컵 같은 이런 데들은 그냥 딱 정해진 선수들만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이 손흥민의 이 팬 서비스가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데 근데 그만큼 소중함을 또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익숙함에 속아 또 소중함을 이룰 수도 있는데. 이승우야?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승우는 그건가? 큰 숲을 봐야 된다고 이런 거 같은 것 같아요. 아무튼 손흥민 선수의 또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호주전 좀 어떤 게 좀 중요하다 이런 관전 포인트를 설명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호주는 피지컬적으로 강점이 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높이 싸움에서 우리가 몸싸움에서 우리가 조금 열세인 상황도 물론 있을 테고 카드 관리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기동력을 살린 걸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선에 있는 선수들 공격 자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몸싸움, 경합보다는 드리블과 속도에 자신이 있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런 선수들의 어떤 장점을 120분 발휘하는 좀 호주전이 됐으면 좋겠고, 뭐 비슷한 문제이지만 공격적인 디테일, 상대 파이널 서드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좀 얼마나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뭐 3백을 가동했을 때는 윙백과의 어떤 호흡, 그리고 크로스의 어떤 정확성, 이런 것들도 컷백의 정확성, 이런 것들도 아마 호주전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일 것 같고요. 추가로 한 얘기를 더 하자면은 손흥민 선수의 골도 필드골도 빨리 터졌으면 좋겠다.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4강 그리고 결승전까지 갔을 때도 손흥민 선수가 움직임이나 어떤 슈팅 이런 것들의 어떤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거는 물론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골로 본인이 이제 자신감을 팍 끌어올리면 더 터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딱 제일 잘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그 EPL의 그 날고 기는 피지컬 괴물들 상대로 가마차기 넣어서 넣고 속도로 이겨서 넣고, 그러한 부분이 이번 호주전에서 아마 나오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호주가 중원이 상당히 탄탄하더라고요. 저는 네. 관전포를 뜨면 중원 싸움이 결국 중요할 텐데 호주에 물론 아까 센터백 키 큰 선수들 뭐 2m짜리도 있고 막 198 이렇게 있더라고. 네. 당연히 그거는 뭐 워낙 호주의 피지컬이 좋은 건 당연히 알고 있고. 네. 근데 중원이 탄탄해. 압박도 상당히 좋고 기본기가 좋다 보니까 잘 안 뺏겨.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봤을 때는 여기서 중원의 숫자를 또 2명만 두기에는 잘하면 중원 선수 좀 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야말로 좀 우리가 좀 밸런스를 좀 중원의 밸런스, 지금 클린스만이 다 변화는 줬거든. 그렇죠. 공격 안 되니까 한 투톱 써봤다가 또 3백도 써봤다가 이제는 중원 차례야. 중원에 좀 대답을 내놓을 때가 됐다. 중원 조합이 어떻게 보면 평가전부터 가장 우리가 우려했었던 부분이고 지금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황인범 선수와 이재성 선수가 나왔는데 다들 비슷했을 것 같아요. 두 선수의 어떤 장점이 극대화하는 조합은 아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완전히 불만족이에요. 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오히려 진짜 활동량이 정말 뛰어난 홍현선 선수가 과감하게 선발로 투입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박진섭 선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대 조합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어떤 기동력을 살렸을 때 어떤 조합이 좋을까, 상대의 어떤 피지컬 좋은 중원을 좀 어떻게 파괴할까를 좀 잘 고민해서 조합을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합하러 가자님도 말씀하셨는데 호주 만만한 팀 아니다. 절대 만만한 팀 아니죠. 저는 진짜 호주가 진짜 우리가 우승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가장 사우디는 잘 한 곱이 넘겼으니까. 네. 호주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미리 보기 결승전처럼 우리가 또 호주 아시안컵 때 우리가 또 진 경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복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미리 보는 결승전처럼 상당히 재밌는 축구가 될 거예요. 왜냐면 양 팀의 색깔이 너무 달라. 그렇죠. 호주의 약간 피지컬이라든가 탄탄한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는 또 상당히 빠르고 기술적이고 이런 축구가 좀 상극이 어떻게 붙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상당히 양 팀의 장점이 정말 뭔가 이렇게 극대화되는 경기가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우리가 계속 저는 계속 이거 강조하고 있는데 3미들로 가야 됩니다. 3미들. 왜냐면은 우리가 조규성 선수는 사실 호주에 그 장신 센터백 있을 때 경합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좀 빠르게. 저는 이제는 물론 황희찬 선수가 지금 선발로 뛸 수 있는 몸 상태까지는 아니라는 얘기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저는 손흥민 원톱에 황희찬, 내가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라면 이강인을 오른쪽, 뭐 이강인은 사실은 이제 오른쪽에서 뭐 한 최근 2경기가 이강인이 조금 뭐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죠. 어쨌든 수비를 끌어줘요. 그래도 패스 찔러주는 그 날카로움이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4-3-3에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그다음에 저는 역삼각형으로.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3-3-3인 한데 약간 4-1-4-1처럼. 그러니까 4-2-3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황인범은 좀 올렸어야 돼요. 황인범을 너무 내렸으면 이 선수의 장점이 다 안 드러나. 그러니까 툭툭 뭐 도사처럼 뛰잖아. 탁탁 찍어주고. 저는 황인범, 그래도 이재성 선수를 조금 더 올리거나 이재성 또는 여기에 홍현석. 그러니까 이제 투미들의 그러니까 약간의 그러니까 8번형 미드필더로 황인범과 홍현석 또는 이재성. 요 두 자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 수비 미드필더는 결국에 뭐 박용우가 뭐 원픽이긴 한데 저는 그러니까 이 호주에 탄탄하잖아. 근데 박용우 선수가 키가 꽤 크고 좋지만 거친 거에 그렇게 강하진 않아. 내가 박용우 선수 되게 오래 봤거든. 그러니까 서울 시절부터 쭉 봤잖아. 리올림픽도 좀 봤고. 근데 엄청 거친 압박에 그렇게 능숙하진 않아. 근데 거기에는 개싸움에는 큰 애가 하나 들어가야지. 거친 사람. 박진섭은 안 빼. 그러니까 다리가 이만큼 들어와도 머리 갖다 대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호주처럼 이렇게 거칠고 강한 압박이 오는 팀에는 박진섭처럼 싸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박진섭을 한번 선보러 쓰면 어떨까. 그러니까 저도 박진섭 선수는 저도 말씀드릴 때 했었지만 파이터 기질의 어떤 그거고 중원 싸움이 호주전과의 어떤 진짜 키포인트면은 상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선수가 결국에는 필요한데 황윤범 선수와 뭐 이재성 선수, 홍현석 선수는 뭐 파이터나 어떤 진짜 경합에서의 우위를 가져가는 거는 그런 쪽보다는 이제 연계라든가 이렇게 찔러주는 거에 강점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박진섭 선수 3선으로 들어간다?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박진섭을 한번 호주에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정말 피지컬도 좋고 목이 농담으로 자주 봤거든. 네. 대전 시절부터 쭉 가가지고 가끔 목이 이만해가지고 싸움 내가 그 싸움 잘하시죠. 그랬더니 못하진 않습니다. 못하진 않대. 아니, 경험하셨네. 싸움. 자신 있으신 거네요. 보지 못했지만 못하진 않대잖아. 그러니까 사람 좋더라고. 되게 가끔 그쵸. 그때 뭐 회식 자리 같은 데서 봤는데 상당히 말도 잘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어쨌든 잘 싸워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유의 선수 하나는 싸워줘야 된다.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폭백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폭백은 아마 김민재, 정승현이 가능성이 높다. 정승현이 워낙 높이가 좋기 때문에 호주의 세트피스가 상당히 또 무섭거든.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높이나. 우리가 또 세트피스의 위험한 장면을 많이 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저는 폭백도 약간의 좀 피지컬 있는 선수 위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설령우, 김민재, 정승현, 결국 김태환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설령우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에 김진수가 들어올 수 있다. 이건 좀 컨디션 여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김진수도 호주 아시안컵 때 상당히 잘했거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또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크로스 능력이 한 방 있고 또 김진수는 이기재랑은 좀 다른 유형인 게 킥도 킥이지만 약간 좀 부분 전술이 좀 가능한 선수거든. 워낙 또 오래 대표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잘 맞는 유형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진수의 깜짝 선발 정도 좀 예상을 해보면서 김진수, 박진섭이 좀 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 선발만 변화가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뭐 어때 골키퍼는 우리 뭐 지금 뭐 최고의 이제 골키퍼가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호주의 그런 거친 압박이라든가 이 피지컬적인 축구를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잘 싸워야 되지만 또 싸워줄 수 있는 유형 선수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승현이 또 그런 거 괜찮거든. 그쵸. 정승현 선수가 높이도 있고 그래서 김지정 승현은 조합이 어쨌든 원픽이니까 이 클린스만 감독의 요렇게 해서 좀 호주를 잘 상대하고 카드 걱정 너무 안 했으면 좋겠어. 여기서는 어쨌든 싸워줘야 되고 4강은 4강이야. 그쵸. 4강은 조금 더 우리가 호주보다 수월하니까 일단 호주를 잡고 올라가야 돼. 가장 중요해. 이거 카드 체력적인 문제 이런 거 다 뒤로 젖혀놓고 정말 여기에 결승전이라는 마음으로 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선수들도 카드의 어떤 부담을 너무 의식하지는 않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 그것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호주를 못 잡으면 진짜 도루묵이잖아요. 이제 끝난 거야. 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럴 때는 또 싸울 때는 또 싸우는 것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호주전 정말 넘었으면 좋겠어요. 또 금요일이잖아. 금요일에서 넘으면 토 넘어가는 12시 반이 사실상 금요일인데 불금이네. 금요일이었나요? 야, 금요일에 토요일 넘어가는. 토요일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토요일 12시 반이니까. 금요일에 토요일 넘어가는. 그런가요? 그렇지? 죄송합니다. 또 헷갈리잖아, 너. 저 베트남 다녀오고 나니까. 아직 너 마음을 베트남에 놓고 왔구만, 지금. 네. 아직 반미가 생각납니다. 얘는 이제 해외 출장 금지시켜요. 여권 압수? 야, 여권 지금 만들었는데 압수하면 어떡해. 안 돼. 큰일 나. 10년이에요. 네. 아무튼 금요일 토요일 넘어가는 이제 새벽인데 네. 잘 준비해서 무조건 올라갔으면 좋겠고. 진짜 너무 뭐랄까 이게 걱정이 많잖아요. 이거 우승하면 안 된다라는 시선도 있고. 근데 저는 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말 황금 세대가 우승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이제 포포트 잡지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편집장이니까 네. 포포트 편집장인데 지금 메인 표지가 진짜 고민이야. 아시안컵이 딱 끝나는 시점에서 책이 나오는데 얼마나 나 솔직히 뭐 스포 좀 하면 손흥민 선수가 우승 세레머니 메인 표지에 너무 넣고 싶거든. 옆에 뭐 컵 들고. 그러니까 컵 들고 있는데 옆에 뭐 약간 부주장 역할 할 수 있는 뭐 김민재 뭐 이런 선수들이 옆에 쫙 있고 손흥민 선수가 진짜 환호하는 거. 컵 들고 아시안컵 딱 들고 그거를 너무 표지에 넣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나는 만약에 그 사진을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쓴다는 건 우승을 했다는 얘기니까 쓸 수 있으면 난 대표님한테 얘기해서 책을 한 더 찍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이거는 진짜 굿즈로서의 네. 이게 약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팔 자신이 있으니까 한 1000분은 더 찍어가지고 또 여기 계신 400분들이 또 사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안 팔리잖아? 강매 들어가. 강매. 하나씩 다 사라고 이제 막. 사주실 거예요. 근데 진짜 요거 얼마나 보고 싶어. 그래서 나는 상상만 해도 진짜 우승 너무 했으면 좋겠고
어제 잠깐 왔죠. 미희님도 계속 보고 싶다고 하는데 저도 보고 싶어요.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풋보트의 편집장의 권한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콘텐츠 선택과 네. 메인 표지를 뭘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저는 애초부터 이걸 정해놓고 우리가 지금 UK에서 들어온 본사에서 들어온 표지는 메시 아니면 포커슨이거든. 에이, 손흥민 우승컵이 낫지.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지금 포커슨 아니면 메시야. 내가 포커슨을 좋아하긴 하지만 근데 진짜 완전히 이 우승컵 들어가는 그 표지를 꼭 담고 싶으니까 네. 아 우승했으면 너무 좋겠고 네 어쨌든 호주전 잘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들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뭐 저도 이제는. 마찬가지고 하지만 우리 선수들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누구보다 또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때 조규성 선수 이렇게 기사를 쓰면서 제가 좀 과감하게 썼던 표현 중에 하나인데 태극전사와 붉은 악마는 같이 뛰어야 된다. 좋은데. 우승은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베테랑 감성이야? 네. 신짜오. 상관아 이상한 거 배워. 아무튼 네. 같이 이렇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좀 기대해보고 네. 또 호주전 끝나면 또 우리 또 라이브 또 바로 또 들어오니까 또 그럴 때 많은 얘기 했으면 좋겠고 아 진짜 우승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네. 일단은 네. 호주 시원하게 잡고 잡고. 또 다음 주에 또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